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희가 뭐 아직은 음력으로 개묘년은 아니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형식적이게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해가 밝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들 복들 많이들 받으시고, 뭐 좀 말이 어눌하네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봄의 복을 좀 하고 있는데, 매 영상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자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한자를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몰라도 돼. 절대적으로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역시 매 영상마다 말했듯이 한자나 뜻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드리는, 해석을 해주는 요 중요한 포인트에 기점을 두고 반의 반만 이해를 하고 점차 학습을 해가면 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요것을 할 건데, 일단 요 아래는 좀 이따가 하고, 그다음 위에 요 말이 이제 뭐냐? 토다익 속력, 토박 즉 재풍이라 그래요. 아직 저희가 봄에 목을 하고 있죠. 뭐냐? 토가 많으면 힘이 손상이 되고 토가 얇으면 재가 풍부해진다라는 건데,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거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봄의 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땅이 두꺼우면 그만큼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버거움감이 있겠지. 때문에 봄의 목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토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토가 굉장히 얇을 것을 요구를 해요. 반대로 토가 두꺼운 경우는 굉장히 이게 불행적이게 좀 다가오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천간에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찌어찌 생겼냐 외우라고 하긴 했는데 뭐 굳이 안 쓸게.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큰 산이라 그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좀 평지 혹은 뭐 걸음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분명히 드렸을 거야. 근데 요 산 같은 무토 같은 경우는 하나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토 같은 경우는 얇은 토를 얘기를 해요. 얇은 토, 얇은 흙, 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두꺼운, 막 시멘트 바닥처럼 막 두꺼운 이런 단단한 이런 흙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을 듣고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토다 이 속력이라고 그랬잖아. 토다 이 속력, 토박즉 재풍이라고. 이 토가 과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이게 요 무토에 해당되는 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얇은 토. 해서 근데 만약에 이 기토 자체는, 이 무토는 이제 봄에 목 입장에서 굉장히 두꺼운 토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목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두꺼우면 땅을 이렇게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뚫고. 근데 이 토가 얇을 경우에는 땅을 부드럽게 좀 뚫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겠지. 이제 물론 이제 병화를 받냐, 수에 쩔어 있냐, 뭐 성장의 의지가 있냐 없냐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근데 이 기토 같은 경우도 좀 얇은 토에 해당되긴 하지만, 기토 자체가 너무 사주팔자 원국 자체에 너무 과하게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다소 요 기토도 좀 두껍다라고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좀 비슷하게 이제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적자고 대략 요거라 그냥 묘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인월 자체는 이제 여지까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인월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기가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겨울의 영향권에 아직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기라는 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월지 자체에 있어서, 월지 계절이라는 자체적으로 인해서. 그지? 그러면 아직 목이 봄에 뭐 간목이 되든 을목이 되든 비슷비슷해. 똑같고, 봄에 목이 성장을 하려면 태양의 빛을 보고 아무래도 겨울의 한기권을 몰아내고, 혹은 땅에 얼어붙어 있는 이 수분과 또 흙 같은 경우 얼어있으니까 탁탁하고 얘네들이 부들부들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병화를 봐야 비로소 성장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병화를 보지 않고, 아무래도 이 겨울의 한기권에 이런 구조, 병화를 보지 않으면 얘네들이 좀 굽어 있어요. 굽어. 근데 토 자체가 굉장히, 이 무토 자체는 내가 두꺼운 무토라고 얘기를 했지. 뭐 기토가 일단 없으니까 무토라고만 설명하고, 일단 봄의 목은 성장을 하고 안 하고 있어서 이 무토 자체는 굉장히 두꺼운 토란 말이야. 그냥 시멘트가 막 그냥 단단한 이런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 흙도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데서는 얘네들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은 없지만,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자체가 병화를 봐버릴 경우에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병화를 보고 성장을 딱 하려고 그래. 근데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 무토 자체가 걸리기 시작하거든.
물론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는 어쩌지 막 성장을 했다라고 좀 근면실상 어떻게 보긴 하지만 일단 2D적이게. 그러면 무토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무토와의 충돌이나 무토와의 이런 거 있잖아. 뭐 여기를 내가 뚫고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칠판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쩌고 딱딱딱 하잖아. 이거를 뚫고 성장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딱딱한 이 무토와의 충돌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구조나 질량 보존에 의거해서 다양성을 드러나긴 하지만 가불목, 목 입장에서는 이 토라는 것 자체가 애들이 이제 기본적인 재성에 들어가잖아. 내가 편재, 정제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또 열받을 뻔했네. 아무튼 이 재성이라는 거는 일단 뭐 다양성은 있긴 하겠지만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명 기준으로만 할게. 아버지 혹은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일의 결과. 이거 돈이라고 또 하면 안 돼. 재산. 그 다음에 뭐 건강, 뭐 등등등등 뭐 되긴 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고. 그래서 이런 질량 보존에 있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아무래도 타격을 받다 보면 사회적인 측면은 좀 덜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동일한 명주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할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부친애, 어린 시절이나 추후에 있어가지고 부친에 대한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에 대한 여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목 자체가 근묘화실에 의거해가지고 병화는 어찌 보면 좀 뒤늦게 보죠. 그죠? 어린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무토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돼.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담을 일단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화를 보는 순간 나이가 좀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이게 32세가 들어가고 하면. 이러면 이게 초년에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성향으로 안 드러나고 생물학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은 막 내가 좀 어렵게 하긴 하지만 아직은 못 알아들을 테고, 아무튼 봄에 이 목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무토는 굉장히 그냥 거슬리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토다 이긴 속력. 손상이 아무래도 봄의 목은 가장 두꺼운 무토를 볼 경우에는 반드시 목 입장에서 가불목을 막론하고 목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토가 얇을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얇을 것을. 아무리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 무토를 띄우는 거와 기토에 띄우는 거 차이가 재성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이게 강약도라든지 아니면 체감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 아무래도 무토보다는 기토로 보는 게 기본적이게 좀 낫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묘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아까 무토 같은 경우는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를 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기토는 굉장히 얇은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토한테 기대서 혹은 기토를 뚫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묘월이라는 특징은 인월에 비해서는 한기나 추위는 덜하긴 하겠지만 이 기토 자체는 아직은 좀 꽝꽝 얼어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수분과 양분. 이 기토라는 거는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베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내고 뭐 또 받아내고 낙엽이 뭐 받아내고 막 여러 가지 막 벌레들이나 뭐나 해서 겨울을 지나 옴으로 인해서 겨울이라는 게 마냥 춥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뜨고 막 춥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얼고 녹고를 반복을 해서 만물에 이런 썩어 있는 혹은 얼고 녹고 깨짐으로 인해서 그 양분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봄에는 거름의 형태로 묘사가 되는데, 아무리 거름이라고 얇은 토라고 할지언정 태양을 보지 않은 병화 자체의 태양을 보지 않는 이 기토는 이 목이 당연히 성장을 하려는 의사도 없겠지만 병화를 본과 동시에 땅이라는 얇은 기토라는 얇은 거름이나 평지나 얇은 토에 해당되는 게 부드럽게 풀리면서 목이 기토에 대한 양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성장의 의미를 가지며 얇은 기토를 뚫고 올라옴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를 얇은 토에다가 내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봄에 가불목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토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야. 무토가 뜨면 가불목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없어 일단. 뭐 아무래도 간목이 뭐 성장을 하니 많이 뭐 그런 의사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좀 심오하게 좀 들어가는 단계고,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토를 좀 두껍게 무토나 지지도 해당돼요. 지지도. 진토나 술토를 반드시 깔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답함이 일생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야.
하지만 기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화를 보냐 아니면 한 개 쩔어 있냐 이런 상태도 있고, 만약에 기토 같은 경우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천간에 너무 과하게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너무 아무리 얇은 토라도 너무 과하게 드러나 있으니 좀 두꺼운 감이 있거든. 그러면 단순한 기토라도 금멸하실에 의거해서 얇은 기토를 계속 느끼다 보면 아무래도 좀 무토만큼은 아니어도 두꺼운 토의 형태로 답답한 느낌을 좀 체감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 영상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한 거는 갑을목과 이제 무기토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갑을목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무토는 좀 꺼려 한다. 두꺼운 토는 좀 꺼려 한다. 단 얇은 토는 좀 꺼려 하진 않지만 무토보다는 괜찮다더라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기토 자체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에는 걸음으로 내가 묘사하거든. 이게 실질적이게 부모님들이 혹은 본인들이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면 봄에 이 흙들은 이 거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말려놓고 써요. 좀 말려놓고 수분을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밭 같은 경우도 이 봄철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얇은 이 밭을 이렇게 메꾸는 거 있잖아. 이게 굉장히 딱딱하거든. 해가지고 햇발이 좀 어느 정도 양지에 들면서 이것을 좀 갈아엎은가 동시에 다시 씨앗을 뿌리면 해야 이게 성장이 올라오지. 아무래도 얇은 이 기토를 보더라도 병화를 보지 않은 기토에 있어서는 이 양분감이 수분감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갑을목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있어. 하지만 무토 자체는 그냥 두꺼워. 목이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쉽게 가자고. 갑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얇은 기토에 해당되는 경우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 못했던 거 밑에 했던 거. 이거 경우는 이제 뭐냐면 기본금 중 상장극벌 일생 불안이라 그래. 금이 거듭해서 만남을 꺼리며 상처 입고 손상되며 극벌 당하게 되니 일생이 편안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봄의 목은 최종적이게 결과적이게 성장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를 보고 얇은 기토를 만나 얇은 기토를 만남과 동시에 병화를 보고 병화 자체가 만물의 한기나 월지 자체적이게 들고 있는 한기와 수분을 제어함과 동시에 얇은 토에 이 부드러움, 딱딱한 거를 풀어준과 동시에 목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금이 거듭해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 손상되기 마련이란 말이야. 봄에 태어난 이 갑을목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성장하는 와중에 금이 거듭해서, 금이라는 거는 이제 경신금을 얘기한단 말이야. 좀 글씨가 개판이지만 좀 이해는 해주고, 금이 거듭을 해서 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혹은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요소를 작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함을 만든다라는 게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얘네들의 모습이라고 내가 한번 설명드렸죠. 뭐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잡초, 뭐 막 병화는 태양, 정화는 뭐 뜨거움에 해당되는, 뭐 무토는 큰 산,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건데 봄의 목은 얘네들의 가장 정말 계속 같은 말 하지만 성장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성장을 최대한 하면 할수록 일생이 아름답고 편안하다는 거거든. 일생불안이라 그러잖아요. 일생불안. 금이 거듭해 목을 상처를 입히고 뭐 에너지를 빼고 뭐 망가뜨리고 손상을 입히고 막 이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의 목이 그냥 쓰자고. 그냥 간목만 쓰자. 그 다음에 을목만. 간목은 내가 큰 나무라 그랬고 을목은 내가 잡초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 내가 경금은 큰 도끼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큰 바위에 해당된다 했죠. 그 다음 1차적으로는 큰 도끼, 2차적으로는 큰 바위.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가위, 1차적으로 전지가위, 2차적으로는 자갈, 뭐 조약돌, 뭐 짱돌 다 이런다 했잖아. 봄에 이 갑목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나무로 좀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봄에 나무가 성장을 하고 뭐 싹을 피우고 뭐를 할 때 있어서
도끼라는 것이 드러나서 간목을 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간목 입장에서는 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왜? 큰 도끼로는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베어버릴 수.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라는 전지가위는 나무를 베지는 못해. 약간 껄리쩍껄리쩍하게 하는 정도만 되지 나무를 아예 손상을 시키거나 죽이게 하는 정도까지는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의 손상을 좀 시키긴 하지만 큰 도끼로 나무를 베야지 전지가위로는 나무를 자를 수 없듯이. 근데 반대로 을묘 같은 경우는 잡초잖아. 근데 잡초 같은 경우는 이 큰 도끼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가 후려버린다고. 그냥 뿌리채가 푹 하더니 뽑아버린다고.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전지가이기 때문에 이 잡초 정도는 큰 나무에 해당되기 안 되기 때문에 을목 정도는 갖다가 잘라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봄에 가불목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암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반드시 금이 드러나 금에 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윗동보다 나무의 가불목을 막론하고 목의 윗동보다는 뿌리가 금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반드시 꺼려요. 반드시.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만 두면 사실 요런 명조가 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단순히는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잠깐만 내가 조금 어렵게 설명할게.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라는 게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요 놈밖에 배지를 않아. 왜냐하면 간은 하늘의 결실이 땅에 맺히지 않았으니 이 경금 자체는 이 임목을 절대적으로 해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지에 뭐 신이라는 글자나 뭐 유라는 글자나 뭐 통근제를 하면 이걸 좀 더 해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 연간에 병화를 띄우고 경금을 띄우고 있다고 하면 이 관의 형태는 좋아질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 금에는 내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얘네들도 한기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수기 자체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병화를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 경금의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이건 좀 심오하게 좀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2차적으로 2D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이게 이 목이라는 게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의 의지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나서 추워 뒤지겠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경금이 드러나가지고 나의 기세까지 꺾고 있으면 반드시 경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월간의 경금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고 지지에 물론 뭐 또 인신충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아직 여러분 형충해합을 쓸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 인하지 말고 묘를 하자. 또 인신충 막 이지를 해버리니까 그죠? 묘월에 태어난 갑신일축 같은 경우에는 묘목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든 나발이든 그냥 여기까지 그냥 병화를 쓰자고. 아니면 여기다 쓰자. 여기다가 그냥 내가 다시 써줄게. 지저분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명조들이 있는데 그냥 여명의 기준을 잡자고. 묘월에 태어난 간목이 병화로 봐서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지에 쓸데없는 경금에 해당되는 이 신금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경금 자체는 간목도 물론 쪼갤 수 있을 뿐더러 목의 뿌리가 되는 이 을목의 뿌리가 되는 묘목 자체도 기본적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 이래버리면 이게 여명이라는 기준 하에는 반드시 이 관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왜? 성장을 하려는 계절에 성장을 하지 못하게 나를 꺾어버리는 요소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버리면 기본적이게 다양성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관성이라는 건 이제 여명 기준하에 이제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뭐 직업도 될 수 있잖아. 직업적으로나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평생에 일생에 있어서 고생을 반드시 하게 돼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봄의 목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은 가장 아름다운 건데 본인이 수에 쩔거나 토가 두껍거나 금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당하고 있는 거는 일생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간목의 입장을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하자고. 하나만. 요거는 그냥 다양한 통변성이나 그냥 대략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여명이라 하자고. 어차피 목 입장에서는 따져줄 거야. 일간 자체는 이제 신금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우리는 봄의 목을 먼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 입장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여명이라는 그 기준 하에 그냥 두자고. 여명이라는 기준 하에. 나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는 재성에 해당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시어머니로 좀 가정하자고.
여명 기준하에는 재성 자체는 이제 시어머니에 해당되거든, 시어머니. 근데 봄에 갑인이라는 월주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갑인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이게 큰 나무에 해당되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요 신금, 전지가위로는 절대적으로 잘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목 입장에서 이 전지가위를 보면 나를 좀 해하는 금이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 일단. 나를 좀 이렇게 배는 약간 어찌 막 긁는 이런 느낌이니까 좀 약간 손상을 시키는 이런 금이기 때문에 별 마음에는 안 들어. 근데 이게 시어머니 입장이잖아, 재성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는 뭐 여명이라 하면 얘는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를 보면 며느리가 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냐, 나를 크게 해하지 않는 며느리잖아. 나를 죽이지 않는 며느리.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약간 느낌이, 아, 얘 벌레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결혼했고 시어머니가 있다는 조건 하에,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아주머니가 요게 뭐 동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형님이 될 수도 있고 할 거 아니야. 왜? 내 남편의 남자 형제의 와이프면 다시 비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동서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 신금 자체는 천간에서는 이제 경금 형태잖아. 경금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요거는 신금이고 경금인데, 시어머니가 나와 내 형제나 형제가 아니라 동서나 형님을 바라봤을 때는 기본적이게, 야, 니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를 그다지 달갑지 않게도 보긴 하는데 너가 크게 시어머니한테는 앵기지 않는다더라. 반면 니네 동서들은 경금이니까 간목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떨어져 있어서도 있겠지만, 또 떨어져 있는데 막 인신충이나 형이 나면 또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무튼 경금은 간목을 충분히 뵐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동묘가 되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너희 시어머니라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를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는데 너가 크게 터치를 안 하니 그냥 대면 하라. 반면에 네 동서들은 니네 시어머니한테 겁나 앵기고 니네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한다더라가 성립이 돼요. 하니 여기서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얘나 똑같이 목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신금은 나를 죽이는 금은 아니잖아. 이 경금은 도끼의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감시적인 게 있잖아. 하니 너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너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마음에 안 드니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너가 오히려 이쁨을 받는다라는 통변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기본적이게. 또한 마찬가지로 봄에 태어나 이 갑인이라는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게 갑인이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요 연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물론 이렇게 나올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기를 다시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논하자고, 재성을. 아버지. 일단 구조는 몰라. 여기는 다 이제 내가 빼놨으니까 예를 들자는 거야.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띄어놨으니 한기를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복이 타고났죠. 한기를 제어하는 복이. 하니 기본적으로 이 아비에 대한 인성에 해당되는 뭐 문서나 성품이나 뭐 여러 가지의 성품 자체는 질량에 나눠서 달리겠지만, 인성적인 그 본질 자체나 복이나 그런 덕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가 성립이 돼. 하니 저희 아버지가 문서 좀 있는데 라고 얘기가 충분히 던져볼 수만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뭐 문서를 하려고 하는데 문서가 있는데 이게 어떨까요? 좀 긍정적인 묘사를 봐줄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병화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병화를 보지 않고 연간의 개수를 띄워놓고, 물론 이제 개수의 통근지가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임수가 여기 없으면 요거는 마치 이제 수증기와 같거든.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해가지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의 형태로 보는 건데, 인월에 한기의 추운 계절에 태어난 간목인데, 야 씨발 추워서 얼어 죽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개수까지 떠가지고 수기 자체를 가중을 시키니, 기본적이게 간목이 아까 병화를 보고 수기를 제어하는 것보다 상대적이게 역으로 수에 대한 타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하니 우리 아버지가 기본적인 인성이잖아. 수 자체는 인성.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정을 둔다고 보면,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불리한 쪽으로 구조가 짜여지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목의 입장을 단순히 돌려보기 때문에 이거를 봐주는 거야. 또한 만약에 이거는 이제 금야실이긴 하지만 이거 조금만 어렵게 설명드릴게.
갑인이라는 게 금묘화실에 의거해서 홀로 서 있죠. 홀로. 뭐 땅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인중에 무토도 있고 신중에도 무토가 있긴 하지만 지지에 혹은 천간에 얇은 토라는 땅이라는 게 좀 부족하게 되죠. 나무나 이런 큰 나무나 잡초는 어디서 자라? 뭐 하늘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 땅에서 자라잖아. 땅에서 그잖아. 뭐 최소 뭐 절벽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만 절벽이지 이게 땅이 될 수도 있거든. 왜? 갖다 눕혀버리면 또 벽이 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논했을 때는 뭘로 잡아주냐? 토가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잡아주는 거야. 지지나 천간이나.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니네 아버지는 친아버지의 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뭔 말이냐? 아빠의 아빠는 내 입장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죠. 우리 아빠가 갑인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온 데 있어서 기댈 땅이 없었잖아. 그러니 목 입장에서는 토라는 게 재성이 되잖아. 그죠? 이게 육친을 조금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 이거 어디서 잘 못 볼 거야. 갑목, 내가 금 입장에서 바라보는 목은 재성에 해당되는데, 요 목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요 토라는 게 재성. 우리 아빠 입장에서 재성이라는 다시 아버지가 돼. 우리 아빠의 아빠는 누가? 할아버지잖아, 친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어때? 개수가 떠서 뭔가 척박했잖아.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막 활발하고 성장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죠? 병아를 보고 이랬으면 좀 해맑고 좋고 막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왔을 텐데 우울하잖아. 우울. 게다가 뭐 조상 자리에 남자가 들어있어야지 씨발 저렇게 할머니가 재성의 인성이니까 할머니가 저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 문제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할아버지의 자리에 할머니가 대신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남자가 기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집안이 힘을 못 쓰는 집안으로 잡아줘도 돼. 또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성이잖아. 니네 아버지가 인생 살아오는 데 있어서 이 목이라는 게 기댈 곳이 없잖아. 기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 꼬꾸라져 볼 거 아니야. 그죠? 항상 힘들고 풍파를 맞고 세월에 가면 갈수록 니네 아버지는 할아버지 덕을 못 받다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조만 보고도 니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덕을 못 받다. 할아버지한테 의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죠? 또한 이 갑목이라는 게 지지에 임목을 두고 있으니 물론 이제 록지의 12운성의 록지에도 드러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임목의 지지로 혼자 있는 애와 갑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는 틀리잖아. 갑목이 월간에 뜬과 동시에 지지에서 뿌리가 아무래도 밑동이 더 길어진 감이 있으니 더 높이 되겠죠. 더 높이 우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무라는 거는 이 모든 물체라는 게 그래. 요것도 그냥 작은 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서. 근데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더 쉽게 쓰러지거든. 아니, 기본적이게 니네 아버지도 아버지의 비겁이잖아. 형제잖아. 니네 아버지가 형제나 대인관계, 비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짜여져 있고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야. 아니, 니네 아버지가 형제 덕이나 대인관계 덕은 당연히 얻지는 못한다라고가 성립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의 형제는 뭐야? 얘잖아. 다른 게 뭐 대처할 게 없으니까 내 아버지의 형제니까 대처할 게 없잖아. 내 아버지 형제들도 굽어 있잖아. 그러니 니네 아버지를 포함해 니네 아버지 형제들 또한 다 보잘것이 없다가 성립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통변성이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봄에 갑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갑목은 경금을 맞이해서 자신의 뿌리가 상하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여명 기준하에 봄에 태어난 갑목 입장에서 자신의 뿌리, 갑목의 뿌리가 되는 그 뿌리가 금으로 인해서 해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남편 덕이나 그런 게 떨어져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야. 사주팔자는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좋다고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없을 때는 없어야 돼. 무조건 씨발 이게 오행이라는 게 다 드러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죠? 오행이라는 게 뭐 색칠 공부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뭐 원국이 뭐 반짝반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알록달록하고 이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그게. 봄에 태어난 이 갑목 입장에서는 갑을목, 특히 갑을목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특히 개수나 두꺼운 무토나 혹은 경신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극히 꺼려해요. 꺼려한다고.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난 을목 입장에서는 이
기댈 수 있는 토라는 거, 이 미토를 또 따뜻한 토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인월 자체는 아무리 미중에 이 정화 자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토로는 묘사를 안 해.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 알려드렸는데, 이거 축토가 차가운 톤이 미토가 차가운 톤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 미토가 따뜻한 이유가 뭐야? 이 정화 때문에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이 정화가 인월에는 힘이 약해. 굉장히 약하다고. 약한 놈 가지고 이 미토를 절대적으로 데울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 미토 자체도 기본적으로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정화 또한 약하고 얘네들도 나름 수기를 머금고 있다고, 이 미토들도. 그래서 뭐 다시 돌아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땅이라는 얇은 걸음을 본과 동시에 병화라는 태양이 쬐주거든. 월지로 들고 있는 한기랑 이를 구조적으로 들고 있는 한기를 밀어내주게 된다고. 그러면 목은 자연스럽게 한기를 밀어낸과 동시에 걸음을 좀 부드럽게 풀면서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근데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이제 미토라서 여기 유금이 드러나면 이제 매금이 되긴 하는데 미토가 없다는 조건 하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을묘로 하자고. 을묘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금이 드러나서 나의 뿌리를 해하고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요 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 물론 이제 인묘 천간주인력으로 묶여 있어서 좀 견디는 감은 있긴 하겠지만 쓸데없이 금이 드러나서 나를 해하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남명이다 그러면 말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말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47세 이후에 정년을 빨리 하고 싶다든지 직장 다니면서 이 씨발족발하고 다닌다든지 그러게 된다고. 이게 다양성을 두고도 있긴 하겠지만 인월에 태어나 을목입장 병화를 보고 성장을 하니까 아름다워. 근데 연간의 개수가 드러남과 동시에 태양을 쏙 하니 그냥 가려버리게 되면 후군차일 태양을 마치 가려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성장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막혀버린다고. 구름이나 비에 가려진 태양이 절대적으로 찬란하게 더 아름답게 빛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도 좀 빨랐고 육신도 좀 많이 돌리기도 했고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변을 다양성으로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그거 있잖아. 봄에 태어난 갑신일주 이런 애들 직장에 대한 거나 혹은 남명 기준하에 직장에 대한 거나 새끼 문제나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명이라는 기준 하에는 반드시 남편 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금이 안 드러나는 게 귀해요. 오히려. 봄에 태어난 갑을목 입장에서는 잘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금이 미약하거나 천간이나 지지가 아니라 지장간 혹은 원국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성에 대한 금에 해당되는 관성에 대한 덕이 오히려 올라가요. 또한 수기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기가 원국에 드러나지 않아야 그 또한 귀하리도 잡아주는 거예요. 또한 두꺼운 무토가 드러나지 않음이 귀하게 작동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목이 금을 좀 꺼려 한다 했잖아. 자신의 배는 금을. 근데 목의 기세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가지고 쓰러질 직전이거나 기세가 너무 높을 때는 한 번씩은 좀 윗동은 쳐줄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인간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이죠. 때문에 천간에 경신금이 드러나서 천간에 갑을목을 베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은 있지만 실질적이게는 고통이 없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지로 드러나는 게 흉의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늘의 결실이 땅에 맺히지 않으면 인간이 체감은 하는데 실질적이게 만져보거나 크게 느껴볼 수는 없거든. 이런 차이도 있어서 좀 다양성을 좀 두고 있거든. 이게 내가 아까 전에도 했지만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참 여러분들은 이런 통변이나 이런 현장 이런 거를 좀 어디서 많이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봄의 갑목 입장에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인데 금으로 인해서 자신이 쪼개지는 거는 반드시 꺼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명이라는 기준 하에 나는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전지가에 해당돼. 하기 때문에 갑목을 절대적으로 패는 법이란 없어. 하지만 요 갑목이라는 게 시어머니라는 조건 하에 시어머니라는 조건 하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이제 목곤세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신금 자체는 갑목을 쪼개는 법이 없으니 이 갑목 입장에서는 이 씨발 새끼 뭐지? 이 정도뿐이야. 그냥 이 벌레는 뭐지? 이 정도뿐이로. 나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잖아. 나를 직접적으로 패버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 버리거든. 근데 이 경금, 지지의 신금 자체는 내가 천간에서 경금이라고 그랬어요.
경금 자체는 직접적인 간목을 패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나의 비겁에 해당되는 동서가 되잖아. 얘를 왜 이게 동서가 되냐면 금 입장에서는 화가 관성에 해당되죠. 관성. 화가 관성. 그럼 남편이잖아. 남편. 뭐 인중의 병화도 있긴 한데 그냥 여기다 썼어요. 인중의 병화. 나 지장간 항상 외우라 그랬어. 내 남편이잖아. 그 화 입장에서는 금은 다시 한번 재성이 되거든. 재성. 그러면 내 남편의 형제들은 또 뭐가 돼? 내 남편의 형제들은 어차피 비겁이니까 화가 되잖아. 화의 재성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남자 형제라는 조건하에, 그죠? 내 남편의 남자 형제라는 조건하에. 그래서 내 남편의 남자 형제의 와이프가 되니 다시 한번 나한테 비겁에 해당되는 거거든.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동서들을 굉장히 극히 꺼려요. 안 좋아한다고. 반면에 얘는 신금이잖아. 나를 배는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반면에 또한 동서들은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죽이는 요소하니까 시어머니를 좀 무시하거나 뭐하거나 실질적이게 그래. 근데 신금은 그런 짓은 안 하거든. 목 입장에서는 이 금이나 금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새끼보다는 이 새끼가 더 마음에 안 들 거네. 아니, 씨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패버리고 뭐하고 나 죽여버리는 작동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또한 이게 뭐 시어머니도 되긴 하지만 아버지로도 해당이 되죠. 아버지로도. 아버지 자체가 연간에 만약에 연간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연지의 자수라고 보자고. 연지의 자수가 드러나면 인월 자체는 수기도 겨울을 지나와서 한기에 절어 있는데 굽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수기가 원국에 드러나서 과해질 경우에는 뭔 형상이 드러나냐? 요 재성이 반드시 망가져요. 요런 경우에는 야, 니네 아버지 미친놈이네. 좀 성향이 좀 이상하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좀 이게 돼요. 물론 너무 굽어버리면 성품이 착해지는 경우도 있어. 착해지는 경우도. 근데 니네 아버지 성격이 좀 이상하네. 또한 인성에 대한 타격을 받았으니 반드시 문서로 인해서 문서건을 건들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또한 이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자체는 병화를 보고 얇은 토를 보면서 성장을 해야 아름다운데 수에 이미 쩔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 얘네 아버지 얘네 아버지의 인생 자체가 어떻겠어? 심란하다고. 심란한 거야.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수에 절어 있으니 아비가 제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지.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잘난 아버지겠어? 아니야.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통변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봄에 목은 계속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혹은 나를 죽이는 요소가 있거나 나를 좀 물리는 요소가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면 돼.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병화만 잘 띄워놓으면 거지 새끼는 안 나온다고. 근데 임계수 중중하게 띄워놓고 금 띄워놓고 목에 해를 당하고 있고 토가 두껍고 이래버리면 답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물론 너무 굽어버려서 그냥 이제 귀기는 얻을 수는 없지만 조용히 닥치고 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주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이거 알려드린 거 그냥 현장 가서 쓰면 바로 맞아요. 내가 장담할게. 틀리면 내가 손모가지 걸게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내가.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쓰지는 않으니까 좀 학습 좀 더 해보고 근데 어지간하면 쓰면 맞아. 봄에 태어난 이 가불목 입장에서 가불목이 금으로 해를 당하거나 혹은 가불목 입장에서는 봄에 무토가 두껍잖아요. 무토가. 그러면 반드시 부친이 사회적인 측면으로 어떻든 저하든 부친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재성에 대한 일의 결과나 부담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부담은 부담이거든. 왜? 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에 토가 두꺼우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팁을. 단순한 팁인데 요 약간 3D 입체적이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제 연주부터 그냥 쓰는 거야. 연주부터. 일간은 빼고 보자고. 일간은 빼고. 그냥 여기도 그냥 5화까지 쓰자. 그냥 5화까지. 일간은 빼고. 그냥 요 목 입장을 잡는 거예요. 목 입장을. 일간은 빼고 그냥 내가 적는 거야. 근데 이 목을 그냥 여기를 이제 아니다. 그냥 금으로 잡아줄게요.
금으로. 그럼 요 목이 재성이 되지, 재성이. 남명이라는 기준하에, 남명. 남명이라는 기준하에. 나의 재성이잖아, 나의 재성. 뭐 나의 와이프로 봐도 되겠죠. 내 와이프로. 내 와이프라는 게 묘월에 태어나서 무진이라는 토가 두꺼우니 땅에 눌려 있잖아. 그러니 내 와이프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성. 목 입장에서는 토가 재성이라 했죠. 재성이니까 아버지가 되겠지. 그럼 뭐야? 장인어른이 된다고. 혹은 일의 결과나 뭔가 읽어내는데 내 와이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한테 남기지 않아요. 왜? 그냥 죽어 있잖아.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목이라는 게 이 재성과의 초년에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굽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반면에 이 병화라는 태양을 봄과 동시에 굽어 있다가 이거를 막 성장하려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게 뚫리지가 않잖아. 이게 뚫리지가 뚫리지가 않잖아. 그러니 이 토에 대한 충돌 자체가 답답해. 나는 이거를 뚫고 저 반대편에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뚫리면 이거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니 반드시 뭐냐? 식상이잖아. 목 입장에서는 이 병화 자체가 식상에 해당되죠. 식상. 네 와이프가 뭔가만 하려고 하면 니네 아비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더라. 또한 네 와이프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니네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네 와이프한테 도움이 안 됐다더라. 또한 네 와이프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재성에 대한 일의 결과나 혹은 재산적인 걸 축적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굽어 있냐, 굽어 있는데 성장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냐. 내가 이 반대편이라는 음지에 지금 여기 음지의 땅 속에 있는데 이 반대편이라는 이 칠판 반대편이라는 양지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알겠죠? 절대적으로 뚫어버릴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가고 막 오줌이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막 이 문이라는 게 안 열려. 막 두꺼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가지고 안 열려. 막 뚫어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막 나는 뭔가 화장실을 오줌을 누러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돼? 막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뭔가 하려는 의사가 없어. 문이 두꺼우면 어떨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이게 이 목이 뭔가의 충돌 자체가 있는데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또한 고통 자체가 뭐냐면 봄에 태어난 을목이라 하자고. 이 을목이 화를 보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때 금이 드러나서 뭐 어딘지 몰라. 그냥 금이 드러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떨까? 돌아버린다고. 애초에 내가 굽어 있고 죽어 있는 애면 나를 죽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잖아. 왜? 애초에 죽어 있는 애, 수에 쩔어가지고 죽어 있는 애면. 그죠? 근데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옆에 쓸데없이 금이 떠가지고 나를 베거나 나의 밑동 뿌리를 뽑아버릴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금에 대한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 그럴 땐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씨발 남자 만나다가 처맞았네라고. 왜? 사연은 깊거든. 이게 단순해. 봄에 이 땅속에 있는 이런 가불목 입장에서 바깥에서 비가 겁나 쏟아져. 햇살도 없고. 그러면 얘네들은 잘하려는 의지가 없겠죠. 그럼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근데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게 아픔이 아니야. 어느 정도 태양이 떠가지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태양의 빛이 제대로 안 와. 막 군데군데 막 가려져 있거나 뭐 어디 산 저편에 있어서 가려져 있거나 이러면 성장을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 힘들게 자란다고. 엄청. 햇살이 쫙 하면 이렇게 뿅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 아름답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햇살은 오는데 이게 좀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태양이 좀 가려져 있거나 뭐 산에 가려져 있거나 뭐 비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금이 내 모가지를 푹 하고 쳐버려. 그러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라고. 이러면 봄에는 추수하는 계절이 아니라고. 이제 막 자라는 이제 콩나물 같은 애들인데 이거 추수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어. 그잖아. 어디다가. 해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봄에 태어난 이 경신금들이 좀 과하거나 이래버리면 내가 경금 단계는 아직 안 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 있죠. 남명이든 여명이든 불가할 거 없어. 목이 봄에 성장해야 되는데 이너리라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씨발 추워가지고 태양도 그 어디에도 안 떴죠. 태양도 그 어디에도 안 떠 있잖아. 그죠?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도 못해서 수에 쩔어 있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금이 과하게 드러나가지고 나를 쳐버리네. 씨발 이래버리면 금 입장에서는 이 목이라는 게 재성이잖아. 농담이 아니라 재성이잖아. 이게 제대로 살아 있을 수 있겠냐고 이게. 그잖아.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에 추운 것도 서러 죽겠는데 얼어 붙어있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금이 나까지 아예 그냥 생존 멸을 의미하면서 이걸 잘라버리고 있으니 아니 뭐냐 농담이 아니라 야 니네 아버지는 살아는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살아 계시냐라고. 실질적으로 죽어 있어. 근데 동일한 명제에서는 죽어 있진 않은데 아버지의 상태가 정상적이지가 않는다고. 아버지의 상태가 아버지와의 연을 끊어버리거나 지긋지긋하잖아. 씨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이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 금들을 바라봤을 때는 자식이잖아. 자식 보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막 연을 끊어버리고 살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금들이 이걸 기를 베버리죠. 아버지한테 달라드든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아버지의 상태가 비리리해지듯 이런다고. 비리리해지고. 얘가 태어나는 순간, 새끼들이 태어나는 순간 이 목은 당연히 상해버리게 돼. 그래, 어떤 통병이 되냐. 니네 아버지들은 새끼 낳고 나서 인생이 조져졌구나라고. 특히 얘네들이 뭔가 하는 게 아니야. 기운적인 게, 기본적인 게 그렇게 깔려 있는 거야. 동일한 명제에서도 이제 다양성을 띠긴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도 아버지와의 연을 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아버지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또한 아버지가 뭐야? 봄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지 아니하고 성장도 못해서 수에 절어져 있으니 목이 아름답지가 않고 병신이잖아.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고 이거 인중의 병화 있잖아. 인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 병화는 뭐야? 금 입장에서 화잖아. 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이 인성이잖아. 남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할수록 남자의 성품을 꺾어버리니 남자 알기를 여명이라는 조건 하에는 남자 알기를 개같이 한다고. 개같이. 그런 타이틀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다양성을 좀 두고 있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똑같은 말 하지만 봄의 목은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된다. 하고 사주는 이미 사주팔자에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력으로. 그러니 이런 다양성을 가지면서 좀 냉정하게 명리가 좀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하긴 하지만 좀 잔인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그거란 말이야. 토가 두꺼운 것을 꺼려요. 가불목 입장에서는. 토가 얇을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 목은 금을 당연히 꺼려요. 근데 꺼려 하더라도 나를 직접적으로 베는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했고 간목은 절대적으로 신금으로 갖다가 쪼개는 법은 죽이는 법은 없어요. 경금 정도는 도끼는 돼야 나무를 베듯이 경금이 간목을 쪼갠다. 그 다음에 을목 자체는 경신금을 막론하고 경금이든 신금이든 자신이 뿌리가 뽑히거나 그냥 베어질 수는 있다라고만 판단을 하면 돼요. 뭐 식간에서는 이제 관계 자체가 이제 뭐 백고창강이나 이런 묘사도 있긴 한데 내가 여러분한테는 식간은 굳이 알려줄 수는 없고 식간은 그냥 구글에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근데 식간은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좀 유료 강의 학생들에 한정해서 좀 알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런 것만. 해서 중요한 건 뭐냐. 봄에 태어난 가불목이 쓸데없는 글자를 과하게 띄워놓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다 하고 성장의 의미가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 띄운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봄에 사연이 어떻든 뭐 힘들든 나발이든 일단 거지 새끼는 안 나온다 정도로. 일단 손님이 뭐 봄에 태어나 뭐 간목으로 왔다. 근데 병화는 띄어놨다. 물론 이제 병화가 이제 뭐 토에 가려진 병화도 있을 테고 물에 가려진 병화도 있을 테고 혹은 병화를 보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목 입장에서는 금이 있어서 금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보거나 사화, 지지로는 사화죠. 태양의 요소를 띄워놓은 구조들은 기본적이게 거지들은 안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따라주면 돼요. 하고 여명이라는 기본 하에 이제 뭐 직장의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대체적이게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금이 나를 해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남편 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남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이제 가불목 입장에서 금으로 해를 당하는데 금이 토로 매금이 돼서 토로 묻혀서 나를 해하는 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단순히 일편적인 모습만 학습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어차피 추후에 2차적이게 3차적이게 응용을 할 수 있게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근데 유료 강의 학생들은 한 두세 달만 되면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 그 정도, 왜냐면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따지면 영상을 한 10편 조금 안 되게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육친 돌리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 한 팔자 보고, 야, 네 조상들이 어땠니? 니네 아빠가 어떤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어떤 할아버지로 두고 있었으면 형제가 어떻게 되며, 형제 관계 또한 어떻게 되고, 너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구도에서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종에 있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직종에 있으면서 이러한 형태로 있는지, 또한 니네 아빠가 사회적으로 잘났는지, 혹은 승진이 잘 안 되는 아비인지, 혹은 재산은 없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많은지, 니네 어머님은 돈을 잘 쓰는데 자기가 배 쫄려서 사는 어머님인지, 아니면 니네 엄마한테 용돈은 잘 주는데 밥은 안 해주는 엄마인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한 팔자만 보고, 한 팔자만 보고. 알겠죠? 한 팔자만 보고. 그래서 이게 육친을 돌리는 거, 이렇게 사주라는 게, 일간이라는 게 내 주체자가 되는 거지, 이게 화학 반응이라 하나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모든 육친과 생물성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준하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월에 태어난 신금 입장에서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고 뭐하고 이런 다양성을 찍어준다고 하고, 조상자리에 조상자리에 니미를 저렇게 여자가 할머니라는 글자가 저렇게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거면 대대손손 집안 자체가 남자들이 보잘게 없는 거야. 얼마나 남자들이 보잘게 없으면 남자가 해야 될 자리에 여자가 들어있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주는 거라고, 조상 때까지. 뭐 굳이 막 몇 대 몇 대까지 막 계속 올라갈 필요는 없고, 그 정도만 잡아주면서 하고, 한 발자 보면서 네 시어머니가 네 동서들을 싫어한다더라, 이런 것도. 네 동서들도 이렇대고 저렇대고. 게다가 아까는 이제 인중에 병화가 있긴 하겠지만, 이 병화도 나한테는 남편이고 내 동서들한테도 남편이 된다고. 근데 신금과 병화 관계는 좋지만 경금과 병화 관계는 안 좋으니, 야, 네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반면에 네 동서들은 남편하고 사이가 씨발 맨날 쳐 싸운다고 통병도 되는 게 그 다양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한 팔자로 그렇게 보는 게. 근데 원래 이렇게 봐야 돼. 뭐 굳이 뭐 다른 팔자 뜯어볼 필요가 있어?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거든. 제 자식 팔자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애 엄마 팔자에, 애비의 팔자에 그냥 뜯어보면 다 나와. 그 애의 상태가. 그잖아. 봄에 태어난 갑을목이 여명 기준하에는 화가 식상에 해당되는데, 화가 나한테 이루어야지 자식이 정상적이고 나한테 힘이 안 드는 자식이 나오지. 봄에 태어난 갑을목 입장에서는 화도 제대로 안 뜨고 내가 오히려 태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 오화의 상태가 드러나면 애한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간다고, 손이. 물론 애증도 많이 가겠지. 하니 야, 애가 좀 비리리하네 하면 다 안 돼. 내가 좀 상담에 좀 이게 생길까봐 그럴 건데, 내가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 엄마들이 애가 저희 애 착하다고 애 팔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얘기하거든. 그럼 내가 그래, 애가 참 진짜 착하다고. 근데 나 항상 얘기하잖아. 착한 거는 죄야. 왜?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소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이 새끼가 맨날 술 사는 애야. 이런 애도 뭐라 그래? 아이고, 애가 착하네. 애가, 야, 너 사람이 괜찮네. 근데 걔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사는 애야.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이걸 보면 한숨 나오죠. 애가 어릴 때 애들한테 장난감 양보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착하다 그러지.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다 주변 사람들한테 쓰고 지가 뭐 사왔던 뭐 장난감이든 차든 잘 빌려주는 애라 그래. 우리 그런 애 보고 뭐라 그래? 야, 너무 애가 착하대. 이렇게만 말하는 거지. 착하다라는 거는 병신 같다라는 거에, 남한테 퍼주고 지껏 못 챙긴다는 거에 포장된 말이에요. 포장된 말. 뭔 말인지 알죠? 어릴 때 애기들 사이에서도 어릴 때 남의 거를 좀 이렇게 쓰면서 좀 이렇게 잘 돌리면서 잘 받아먹고 이런 애들이 커서도 어떨까? 잘 받아먹고 사바사바하고 잘 살아, 되게. 그래서 아줌마 중에 그 하나 있거든. 저희 애가 참 애가 착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 남편하고 똑같네 이러니까 아줌마가 뭔가 이제 유력하면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선생님 어떡하죠 저희 이지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오히려 어릴 때부터 싹수 노랗고 이기적인 이런 새끼들은 사회 나가면 절대적으로 먹고 살만해. 어디 가서 안 굶어 죽는다고. 착한 애들은 어때? 맨날 당하고 살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잖아. 우리 성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착해야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착해야 돼. 착해야 해. 퍼줘야 돼라고 하긴 하지만 그 본질을 알려주진 않잖아. 내 거를 어느 정도 챙기면서 주고도 해야지. 만약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주고만 있으면 사람은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내 좀 착하고 남들한테 퍼주고 이러면 그거는 좀 이제 경우가 되고 예의가 되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너무 남들한테 퍼주면 그게 나를 이용해 먹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시대라고. 시대 자체가 아예 변했기 때문에. 착한 게 죄야. 직장 다니면서 병신 갖고 남들 도와주고 이런 새끼 봐. 인원 감축시킬 때 제일 먼저 잘려. 제일 먼저. 만만하니까. 왜? 회사에서도 인원 감축할 때 조용히 자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른다 할 때 지껏 잘 챙기는 애가 와가지고 따지는 애랑 병신같이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애랑 누구를 자르기 쉽겠어. 회사 차원에서. 상사의 윗선의 보고를 받은 내 입장에서도 잘라야 되는데 조용한 놈, 병신 같은 놈 자르고 싶어 하지. 왜?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 사실. 그잖아요. 해서 이런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냉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도 좀 들고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인간은 같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 애가 마냥 착하기만 한지 남한테 퍼주는 이런 애가 될지 그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아줌마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남편 가진 아줌마들한테. 우리 아들은 효자면 좋겠지. 근데 남편이 효자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거진 없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그래. 내 아들은 효자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효자인 거는 별로 싫어한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인간은 그렇게 이중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다양성을.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나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바라보는 시점과 누군가 다른 글자 오행이 얘를 바라보는 시점은 틀려. 또한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보냐 혹은 어떻게 바라보냐 입장도 틀리다고.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은 좀 길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해가 이제 다시 밝았는데 뭐 음력으로는 아직 개묘년이 아니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복 다들 많이들 받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일도 많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